상가 임대인이 주의해야 하는 권리금 거절 사유 3가지. 상가 임대차에서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3가지 사유를 들어 권리금 거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과 계약사항을 잘 준수해왔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은 법률상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임대인 사이에서 합당한 거절 사유를 잘못 인식해 임차인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거절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법률상 합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합당하지 못한 임대인의 권리금 거래 거절 사유. 첫 번째는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 거래를 통해 들어온 임차인이 아니기에 나갈 때도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거래 없이 입주한 임차일라도 이후 영업을 통해 쌓아온 단골,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 등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임차인이 유무형으로 노력한 가치는 결국 법률상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환수할 권리가 있기에 임대인이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법률상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권리금 거절 사유. 두 번째는 계약 당시 권리금 회수를 제한하는 특약을 내세워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서는 강력한 효력이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야 상임법은 임차인의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특히나 상임법상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임법을 통해 보호를 받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계약서상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기에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임차인을 선택하는 건 임대인 자신의 권한이라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 주선은 법률상 임차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선택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선정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임대인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 소송입니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 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 상담은 총 5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신규 임차인에게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임차인이 직접 주선한 새로운 임차일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 만큼 임차인의 고유 권한을 임대인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